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한국전력이 올 들어 벌써 7조 원에 달하는 회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이 미뤄지면서 필요한 돈을 채권 발행으로 조달하기 때문인데요. 국가만큼이나 신용 등급이 좋은 한전채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다른 기업들이 채권 발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해의 유동성 위기가 올해도 재현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높죠. 전기, 가스요금 인상 언제까지 미룰지, 그로 인해 채권 시장이 또다시 요동을 칠지 집중 진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미뤄지는 전기요금 인상, 자본시장 문제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김희집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개권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전기요금 인상 4월부터 했어야 되는데 지금 미뤄두고 있죠. 한전 돈이 모자라서 회사채 발행을 대거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올 들어서 과연 얼마나 발행했는지, 시장은 어떤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석병훈 교수님, 뭐 한전이 돈이 모자란다. 그럼 전기를 사오는 돈이 지금 부족한 그런 상황인 거죠, 한전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채권 발행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매달 뭐 지금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한전채를 발행해서 전기를 사오고 있는데요. 전기를 사오는 그 원가 대비 지금 한국전력에서 부과하는 전기 요금은 70% 전기를 구매하는 것에 전기 요금이 70%에 밖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전이 한 10원 주고 전기를 사와서 국민들한테는 한 7원에, 7원에 파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손실을 갖다가 채권을 발행하거나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메꿔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대출을 받아서 메꾸는 것보다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이자 비용이 적게 듭니다. 한전의 입장에서는. 한전은 신용도가 제일 높은 최우량 등급, 트리플 A 등급의 한전채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전채를 발행해가지고 이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1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요. 채권 발행 규모만 해도 벌써 8조 9,400억 원에 달합니다. 이것이 지난해 동기간에 7조 6,300억 원 발행한 것보다 오히려 17.2% 증가한 규모라서 이렇게 한국전력에서 채권을 발행하면 이게 금리도 높게 쳐줄 뿐만 아니라 신용 등급이 트리플 A 등급으로 초우량 등급이기 때문에 벌써 뭐 같은 등급의 회사채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우량 등급이 아닌 낮은 등급의 회사들 같은 경우는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전이 시중 돈을 빨아들이니까 다른 기업들이 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지금 요금 못 올린 게 한전도 못 올렸지만 가스요금도 못 올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스공사도 사정은 좀 비슷하게 어렵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스는 현재 발전용, 산업용은 다 올렸습니다. 하지만 민수용이라고 해서 주택용이랑 일반용, 즉 뭐 자영업자 같으신 분들 대상인데요. 그 부분은 1분기 기준으로 한 62%만 사실 원가 대비 62%? 가격으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는 사실은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발전용과 산업용은 100% 전가했는데 안타깝게도 민수용, 우리 주택용과 일반용, 상업용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62%만 1분기에 사실 전가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스는 주택용과 산업용은 62%. 상업용, 62%. 그러니까 산업용, 산업에서 쓰는 부분과 발전, 전기를 만드는 발전 부분은 다 100% 반영이 됐고요. 했는데. 단지 이제 우리 국민들 대부분 소비자들, 그러니까 주택용과 자영업자분들 그걸 일반용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두 개 부분은 한 62% 정도만 전가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 국민들이 전기와 가스를 원가보다 좀 많이 싸게 쓰고 있다. 그렇죠. 전기는 70%, 가스는 한 62% 정도. 그러면 이렇게 한전이 아까 채권을 그러니까 뭐 자금 시장을 싹 끌어가 버리면 어느 기업들이 실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실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뭐 한전 같은 경우는 트리플 A 등급의 예. 초우량 기업이니까요. 예. 그런 트리플 A 등급이나 더블 A 등급 같은 기업들은 현재까지는 채권 시장 상황이 작년에 레고랜드 사태 직후만큼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문제는 없지만요. A급 이하의 비우량 기업의 경우에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신세계건설 같은 경우는 뭐 신세계그룹이기 때문에 뭐 모기업은 탄탄함에도 불구하고요. 특히 건설업은 지금 프로젝트 파이낸스 관련해서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신세계건설 같은 경우는 특히 대구 지역에 뭐 분양 예정인 물량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신세계건설 같은 경우는 지난달 28일에 회사채 800억 원어치를 발행하고자 했으나 100억 원어치의 주문을 받는데 그쳐가지고 회사채 발행에 실패를 했고요. 그다음에 화공기 기업 발전 설비 제작 업체인 GS엔텍도 이것도 GS그룹에서 가지고 있는 건데요. 모기업이 탄탄하고 지급 보증까지 섰음에도 불구하고요. GS글로벌에서 700억 원 모집에 120억 원의 주문밖에 안 들어와가지고 회사채 발행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게 다 A 등급 이하의 비우량 회사채 발행을 실패한 건데요. 그래서 이게 한전채를 지나치게 많이 발행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AA, AA 등급 이상은 문제가 없으나 A 등급 이하의 비우량 회사채 발행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A 등급 이하의 기업은 비록 대기업 계열사라 하더라도 돈을 조달하는데 좀 어렵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전채에 자금이 많이 몰리니까 그렇죠. 그쪽으로 다른 쪽으로 갈 자금이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예. 이 회사채가 비교적 장기로 자금을 조달하는 거니까 기업들이 선호할 텐데 이렇게 장기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서 단기 뭐 기여보험으로 눈을 돌린다는데 기여보험은 좀 짧은 겁니까? 금리가 좀 비쌉니까? 이거? 더 짧고 금리는 비싸고 또 대출에 많이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대출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태에서 금리는 오르고 있는데 한전, 가스공사의 그 자금 부족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자금 시장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많은 일반 기업들이 자금을 더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전기와 가스를 좀 싸게 쓰는 대가를 누군가가 치르고 있는데 자본시장에서는 최소한 자본시장을 기준으로 보면 신용 등급이 좀 좋지 않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셈이네요. 네, 그분들이 대가를 치르고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저희가 내지 않은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이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한전과 가스공사의 부채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빚으로? 그럼 우리가 신용카드를 갚지 않고 남기면 빚이 돼서 우리가 국민 모두 같이 이자를 내는 것인데요. 실제 저희가 회사채를 발행해서 한전이나 가스공사가 쌓은 부채는 이제 저희가 원금도 갚아야 되고 그 이자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돈을 안 낼 뿐이지 언젠간 낼 때 이자까지 더해서 내는 그런 어려움을 사실은 저희들이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 가스요금 안 올린다고 그냥 환영할 일이 아니다. 뭐 그런 지적이시네요. 그렇죠. 단기적으로 아주 급격히 오를 때 그 고통을 좀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서서히 올리는 부분은 인정이 되지만 결국 올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민 모두가 다 부담을 해야 합니다. 결국 이자까지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전기요금, 전기가스를 좀 싸게 쓰는 대가로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다 갚아야 된다. 그런 지적이신데 그러면 한전, 가스공사 전기와 가스 제값을 받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제공하면서 적자, 빚 어느 정도나 지금 되고 있습니까? 뭐 정확한 예측치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민간 증권사 보고에 따르면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지금 2021년부터 올해까지는 누적 적자가 52조 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과 2022년의 누적 적자는 38조 5천억 원에다가요. 올해 적자 예상치만 13조 8천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13조 8천억 원이라는 것도 좀 너무 낙관적으로 본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1월, 2월, 3월까지 한국전력에서 적자로 인해서 한전채를 발행한 액수만 보더라도요. 1월 달에 3조 2천억 원, 뭐 2월 달에 2조 7천억 원,
3월 달에 2조 900억 원에서 최소 2조씩 발행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1년에 12개월이니까 뭐 이것만 2조 원씩만 발행한다고 해도 24조 원이 될 것 같은데 올해 적자 예상치를 13조 8천억이라고 잡은 것만 해도 상당히 낙관적으로 본 것 같고요. 예. 아까 김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누적된 부채에다가 이자까지 지불해야 되는 것을 감안하면 뭐 한국전력의 올해 적자 예상치도 뭐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예. 그다음에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미수금이 올해만 4조 3천억 원의 미수금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요. 예. 작년까지 누적된 미수금 8조 6천억 원에다가 올해 4조 3천억 원 합치면 올해 말에 12조 9천억 원까지 미수금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수금이 그 받지 못한 제대로 그렇죠.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거니까 그냥 적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하면 됩니까? 적자를 미수금으로 가스공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스 요금을 올려서 회수할 거라고 자신들이 예상을 하니까요. 자, 이 가스공사도 미수금이 많고 한전도 빚이 많다. 다 이런 실제 들여온 것보다 원가보다 훨씬 싸게 팔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가스공사 같은 게 직접 전기도 한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천연가스를 들여와서 팔잖아요. 네네. 근데 그 가스 가격이 조금 안정이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가격 동향이 어떻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가스 가격은 예. 이제 크게 그 유가에 연동된 장기 계약 가격과 예. 그다음에 현물 시장에서 예. 거래되는 그 스팟 시장이라고 하는 스팟 가격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네. 근데 이제 스팟 가격이 이제 급등락이 심한 그런 부분인데요. 현물에서 예. 거래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뭐 크게 올랐다가 이제 봄철이 되면서 또 유럽이 굉장히 따뜻한 여름을 가졌거든요. 예. 그리고 아직 중국이 소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겨울에 이제 가스 가격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 한 2배 정도로 이제 돼 있는 상태인데요. 많이 내려온 겁니다. 야, 네. 이게 코로나 전에 2배지만 네, 네. 내려온 수준이 많이 이렇다? 내려온 수준입니다. 어. 그게 이제 8배까지 갔다가 이제 2배로 갔으니까 많이 예. 내려왔는데 하지만 올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만약에 추운 겨울이 온다고 치고 예. 그다음에 중국이 이제 경제 활동을 재개했지 않습니까? 네. 중국에서 많은 가스를 또 석유를 소비하기 시작하면 올 겨울에 다시 가스 가격이 높아질 우려가 높습니다. 그 현물 그래요? 시장 가격이 예. 그렇게 되면 또 우리에게 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 희망사항은 작년 겨울만큼은 지난 겨울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높은 가격이 올 수 있으니 예. 또 충분히 우리가 대비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가스 가격이 원유 가격에 연동이 되어 있는 거예요? 80% 장기 물량은 80% 정도인데 우리나라 갖고 있는 80%? 물량에 그것은 원유 가격에 연동돼 있고요. 원유 가격 움직임은 어때요? 지금? 그러니까 원유 가격도 이제 많이 올랐던 것이 지금 한 80불대로 떨어졌거든요. 배럴당 $80 정도. 80달러 정도로 떨어졌는데 이 원유 부분, 유가에 연동되는 부분은 좀 안정세를 찾았고요. 하지만 이제 그 스팟 시장, 현물 시장은 유가와는 상관없이 그때 수요 공급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높았다가 이제 조금 높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스 요금, 가스 가격, 원유 가격, 국제 원유 가격을 잠깐 말씀하셔서 얼마 전에 왜 사우디아라비아를 축으로 추가 감산을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 건 시장에 지금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예, 그 추가 감사는 오펙 플러스 소속 국가들이 일일 원유 생산량을 115만 배럴을 추가로 감산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생산량이 세계 원유 생산량의 약 1.5%에 달하는 사실 막대한 양이라서요. 예. 그 감산을 발표한 직후부터 뭐 국제 원유가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거를 지금 김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천연가스 가격에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천연가스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발전의 뭐 한 36% 정도가 예. 작년 말 기준으로 천연가스 발전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우리나라 전기 생산 원가 상승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예. 또 가스공사의 도시가스는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도시가스 또 생산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우리 에너지 전문가이신 김희직 교수님 보시기에 그러면 왜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해서 추가 감산 결정, 아까 하루에 115만 배럴 네네. 추가 감산 결정을 했는지 네네. 이 감산이 국제 유가 상승을 어느 정도 가져올지 어떻게 네네.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뭐 예측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데요. 중요한 것은 사실 국제 경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거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많은 분들이 예측하듯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경제 불황, 심지어는 경제 위기가 계속 온다면 사실은 그 원유에 대한 수요가 줄기 때문에 유가가 하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펙 플러스에서는 최근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많이 올랐던 유가가 떨어지면서 지나치게 떨어졌다라는 경계심으로 예. 감산을 결정했는데 예. 그래서 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8% 정도 유가가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감산 결정으로 감산 결정하고 그 다음 날 바로 8% 유가가 뛰었는데요. 감산은 다음 달부터 합니까? 아니요, 한 몇 달 뒤부터 몇달 합니다. 뒤부터 하지만 합니까? 시장의 영향은 바로 미치는 건데 이제 중요한 것은 국제 경제 상황이 과연 불황이 올 것이냐 아니면 불황이 이제 다시 끝나고 다시 이제 제대로 된 성장기로 들어서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요. 어쨌든 오펙 플러스 입장에서는 유가를 유지해야 본인들의 재정 수입이 되기 때문에 오펙 플러스는 계속 유가에 대한 통제를 더욱더 강화해서 물량을 좀 더 조절할 것으로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고유가가 80불 이상의 고유가는 그래도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되는 거죠. 우리로 볼 때는 이제 원유를 다 수입해야 되는데 배럴당 한 80달러 수준의 고유가가 이어질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비싸지잖아요. 에너지 좀 전략을 하려면 에너지 가격을 좀 우리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왜 정부와 여당 지금 이달부터 올려야 될 이 전기, 가스 요금을 왜 인상을 보류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소비자 물가 상승의 압력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민심이 악화될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 물가 측면을 살펴보면요. 3월 달에 소비자 물가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4.2%로 뭐 1년 만에 최저치라서 이것은 희소식인데요. 이 4.2% 상승한 것에서 약 21%의 비중인 0.9%포인트가 전기, 가스, 수도요금 상승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기, 가스, 수도요금은 3월 달에 전년 동월 대비 28.4%나 상승을 해서 2월 달과 동일한 상승폭이었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2010년 이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로는 사상 최대치의 상승폭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전기 요금, 가스 요금을 갖다가 인상을 하게 되면 지금 하락 추세로 있는 소비자 물가 상승이 다시 상승률이 올라갈 요인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요. 그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전기, 가스 요금 상승뿐만 아니라 이거와 연관된 뭐 외식비라든지 이런 것도 재상승할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 우려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겨울철에 우리가 가스 요금을 올렸더니 뭐 난방비 폭탄이다 이래가지고 민심이 안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아주 뭐 난리가 났었죠. 그렇죠. 그때 뭔가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서 다시 또 민심이 악화될까봐 그런 우려도 있고 이래서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지금 난방비랑 전기요금 인상을 보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 걱정, 민심 이반 다 걱정스러운 정부로서는 걱정스럽기 때문에 못 올렸는데 그러면 원래 2분기부터 4월부터 이달부터 올려야 되는데 결국 못 올리고 넘어가는 건가요? 동결 상태로? 아직 이제 보류를 일단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여당에서 이제 국민의 심기를 잘 살피고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보류하신 그런 부분은 좀 이해가 됩니다.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요. 하지만 국민을 단기적으로는 그것이 위하는 길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채가 저희가 큰 빚이 돼서 저희가 이자까지 부담해야 되고 또 언젠간 맞을 맨데 저희가 너무 늦게 맞는 것이 꼭 국민에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올릴 부분은 이제 인상을 좀 해서 국민들이 정확하게 부담하고 그래서 좀 더 아껴 쓰고 전기와 가스를 좀 더 아껴 쓰고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저희 나라 국민들이 수준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제는 충정은 잘 이해하나 이제는 국민분들께 잘 설명을 드리고 예. 양해를 구해서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려야 될 필요성이 높은데 정부와 이 여당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몇 차례 좀 만나가지고 네네. 인상 회의를 할 때마다 보류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 노력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그랬어요. 2026년까지 28조 원의 자구책을 추진하라. 28조 원 굉장히 어마어마한 자구 노력을 요구하는데 석 교수님 이게 현실적으로 조금 가능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구 노력을 어떻게 하는 거래요? 예, 그 자구 노력 재무구조 개선 계획이라는 것을 저도 살펴봤는데요. 언론에 발표된 거에 따르면 뭐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뭐 자산 유동화를 통해서 뭐 8천억 원을 조달하고 올해만 그다음에 뭐 해외 사업에서 수익을 추가로 내겠다 뭐 이런데 이게 뭐 계획대로 뭐 잘 되면 좋겠지만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뭐 불필요한 해외 자산이라든지 뭐 국내외 자산을 매각하겠다. 한국전력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데 지금 사실은 뭐 고금리 상황 하에서 자산 가격이 국내외로 다 지금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자산을 매각한다고 하면 이건 상당히 손실을 실현시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 떨어질 때 그렇죠. 싼 값에 네, 헐값에 헐값에 팔아버릴 수 오히려 있는 자산을 상황. 매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자산을 매각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요? 예. 그다음에 저렴한 방법으로 원재료 구매 방안을 찾아가지고 민간 기업과 같이 공동 구매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3조 8천억 원을 아끼겠다. 이런 것도 사실은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한 방안인지 이렇게 좋은 방안이 있었으면 왜 진작에 사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 뭔가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이렇게 제스처를 그렇군요.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자산을 매각하겠다고 예시를 들었으나 실제로 올해 매각한 것만 봐도 의정부 변전소 부지 3천억 원 작년에 매각한 거 외에는 실제로 매각한 게 거의 없다라는 보고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지금과 같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 이런 거를 매각하는 것도 사실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손실을 보고 매각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도 되지 않을 뿐더러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이 해결책인데 이걸 놔두고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구 노력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자산을 팔고 또 비용을 절감하려는데 우리 석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실현 가능성이 조금 의구심이 든다. 전기요금 인상의 명분을 삼기 위해서 포장만 그럴듯하게 한 게 아닌가 쉬운 말로 하면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데 우리 교수님 보시기는 글쎄 저는 석 교수님보다는 조금 긍정적인데 그래요? 네. 물론 그런 면도 분명히 있고 최선을 다해서 만든 계획이고 계획의 달성 여부는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한전과 가스공사가 최근에 나름 노력들을 하셔가지고 몇 조 되는 자구 노력을 그래도 하셨고요. 또 그 계획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양재동에 있는 한전 아트센터라든가 이런 곳은 상당히 큰 부동산이거든요. 물론 과연 이게 부동산 팔기가 적긴지 아닌지 모르지만 사실 또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더 내릴 수도 있는 상태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비수익 자산의 경우는 이번 기회에 좀 정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좀 잘 찾아서 국민의 부담을 줄여야 되니까 최대한 그런 방법을 더욱더 찾는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어쨌든 여당에서 또 산업부에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러한 자구 노력을 만들었거든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또 보여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진짜 더 각고의 노력을 해서 더 많은 좀 자구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국민에게 이제 요금 인상을 부탁드릴 수 있어서 이런 현상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구 노력을 좀 강도 높게 해야만 그나마 요금 인상을 정당성이 좀 확보가 되는 거죠. 자구 노력과 관련해서 비판받는 게 나주에 있죠. 한전공대. 계속 운영비를 한전이 대줘야만 하는 상황. 지방에 있는 나주에 있는 한전공대. 과연 이거 한전 빚더미 한전 등골을 빼먹는다라는 비판까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돈을 대줘야 되는데.
그렇죠. 예. 이것도 사실 좀 무리가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아직 지금 출발 초기 수준이라서요. 초기죠. 예, 그렇죠. 지금 가면 건물도 지금 한 개 동밖에 없고 학생도 지금 현재 216명 1, 2학년 학부생, 대학원생 88명밖에 없는 수준인데 예. 이거를 뭐 2025년까지 그 뭐 건물 완공하려면 2025년이 돼야 되고 그때 가서 학생이 1000명 수준, 그다음에 교수도 100명 수준까지 높여서 학교의 규모를 제대로 갖추겠다. 그리고 그때까지 뭐 1조 6천억 원을 한국전력에서 투입을 하겠다. 뭐 이런 계획인데요. 지금 한국전력의 뭐 적자만 뭐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이 운영 자금을 갖다가 또 더군다나 전기요금, 국민이 낸 전기요금 3.7%를 떼서 조성하는 기금으로 사용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전기요금에서 왜 이 기금을 떼가지고 조성을 하는지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예. 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한국전력이 지금 경영 상황에서 이 한전공대를 이 막대한 비용을 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불가능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죠? 어디 매각을 하거나 뭐 이런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더 늘기 전에 폐교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근데 이미 또 들어온 학생과 교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뭐 현실적으로는 어떤 다른 곳에다가 매각을 한다든지 학교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다른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데 매각을 하는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뭐 국립대로 전환하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전의 자금 지원으로 지속 경영한 대학이 과연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을 우리 석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 그래서 한전가스공사가 이렇게 전기요금, 가스요금 못 올리면 적자가 많잖아요. 그럼 적자가 많은 공기업은 왜 보너스도 조금밖에 못 받죠? 네. 근데 그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기 때문일 텐데 직원들 나름 가격을 통제해놓고 우리 제대로 보너스도 못 받게 하느냐, 뭐 불만 강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떻습니까? 네네. 불만 높죠. 그리고 그 불만 높은 가운데서도 이제 사실은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것은 뭐 상당히 공감대는 돼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저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은 개개인의 연봉보다도 지난 정부에서 사실 우리가 인원을 많이 늘렸습니다. 공공기관들이요?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사실 뭐 그렇게 물량이 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준 데도 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채용을 너무 많이 늘려가지고 한전가스공사도 좀 다 그렇습니다. 다 늘렸겠네요. 그때 이제 일자리 창출의 방안으로 이제 공기업을 활용하는 바람에 거기 이제 뭐 일자리가 많이 늘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또 굉장히 경영상으로 압박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개개인의 연봉 인상보다는 저는 그 늘어난 인력에 대해서 우리가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 공공기관에서 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공공기관 일자리를 많이 늘렸고 그게 한전이나 가스공사도 예외는 아니다. 맞습니다. 이 정부에서 그 늘어난 일자리 뭐 갑자기 줄일 수도 없고 상당히 조금 큰 짐이 되고 있겠네요. 네, 공기업은 원래 신분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 늘어난 채용된 분들에서는 정년까지 이제 큰 과오가 없으면 보장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신규 인력 부분 또는 기존 인력도 잘 재교육을 통해서 이 공기업에 직접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사실 그 부분이 다 국민에게는 큰 부담으로 좀 작용하는 것이죠. 저희 방송을 보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제대로 못 올린다 이런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나라의 전기 가스요금이 다른 나라 평균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한번 점검하고 끝내겠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2020년 기준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은 메가와트 시당 한국은 103.95달러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131.96달러라서 한국보다 뭐 30불 가까이 비싼 상황이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344.66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보다 거의 3배 이상 비싼 수준이다 보니까
뭐 1인당 2019년 기준인데요. 국가별 1인당 전기 사용량 경우에는 국제에너지기구 자료에 따르면 이게 물론 산업용이랑 가정용을 합쳐서 인구수로 나눈 건데 한국이 뭐 OECD 회원국 중에 3위다라고 해서 좀 한국에서 전기요금이 싸다 보니까 전기를 많이 쓰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것으로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전기 가스 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될 정부, 그걸 받아들여야 할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전기 가스 요금 이 정도 수준이다 하는 걸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전의 이 자금 조달 문제, 전기요금 인상 문제에 관한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집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개원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